프랑스 남부 니스의 아름다운 해안가, 62세 린다와 마이클의 삶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어요. 30년 넘게 이 도시에서 살아오며 완벽한 은퇴 생활을 꿈꾸던 그들에게 매일은 선물 같은 순간이었죠. 아침마다 지중해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일상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정원은 마치 천국 같았죠. 마이클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겼고, 린다는 작은 정원에서 꽃들을 가꾸는 것이 낙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사연을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최근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죠. 여보, 우리 동네는 바다와 가까우니 괜찮을 거야. 마이클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지만 린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딸 소피로부터 온 영상통화에서 더욱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날 긴급 뉴스가 그들의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니스 근교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죠.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연기는 점점 그들의 집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요한 서류와 추억의 물건들만 챙겨.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어요. 30년간 모아온 추억의 앨범, 여권,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급하게 넣었죠. 차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뒤돌아보았어요. 30년간 가꿔온 집, 그들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 불길에 삼켜지고 있었죠. 백미러로 바라본 집은 점점 작아졌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보험사의 대응은 냉담했어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 전체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의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파리에 사는 아들 제이크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제이크의 작은 아파트, 여자친구와의 동거 생활, 좁은 공간에서의 불편함. 그들은 자신들이 아들의 삶에 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죠. 마이클은 도서관을 핑계로 밖을 배회했고 린다는 좁은 소파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그들의 꿈꾸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러던 어느 날 소피의 제안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한국은 산불 걱정도 없고 아파트라서 더 안전할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힘든 제안이었지만 점점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소피가 보내온 한국 아파트 단지의 영상,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는 환경, 밝은 도시의 풍경. 모든 것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가 되었죠. 여보, 한국 한번 가볼까요? 마이클의 제안에 린다의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살아온 니스를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죠. 비행기 타석에 앉아 프랑스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린다는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린다와 마이클의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 완전히 낯선 나라로 온 그들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입국장을 나서자 딸 소피와 사위 지훈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마이클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린다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피가 있잖아요. 공항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지훈이 트렁크를 열자 반짝이는 진회색 차체가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죠. 새 차 같은데? 소피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장기 렌트예요. 한국의 신차 렌트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사이트에서 견적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고 좋은 걸로 골랐어요. 차에 올라타자 깔끔한 실내와 특유의 새 차 향기가 그들을 반겼어요. 뒷좌석에 앉은 린다는 LA에서 타던 차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꼈죠.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부산까지는 시간 정도 걸려요.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지훈의 운전 실력은 참 안정적이었죠.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양옆으로 초록빛 산들이 펼쳐졌어요.
LA의 건조한 갈색 산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기 보이는 게 다 아파트예요. 소피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이는 그들이 보던 복잡한 주택가와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살기 좋아요.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게 최고예요. 소피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마이클도 관심 있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설레었죠. 소피가 미리 보여주었던 영상 속 풍경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해운대예요. 차장 너머로 드넓은 바다가 보였어요. LA에서 보던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수평선 위로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훈이 차를 세웠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높은 아파트였죠. 현관에 들어서자 깔끔한 로비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린다의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소피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이클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행이다. 왜요? 소피가 물었죠. 영상통화로 봤던 것보다 더 좋네. 걱정했었는데. 마이클의 말에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다 온도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죠. 마이클과 린다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그의 눈빛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린다,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막 시작이지만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린다는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따뜻한 바닥, 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죠.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엄마, 일어났어요. 아침 먹으러 나와봐요. 소피의 목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에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마이클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린다가 물었어요. 한국식 아침이에요. 아빠도 벌써 된장찌개 맛있다고 2그릇이나 드셨어요.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이클은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괜찮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맛본 린다의 입안에 깊은 맛이 퍼졌어요.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죠. 엄마, 이거 정말 맛있구나.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은 우리 동네 구경도 시켜드릴 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닐 거예요. 지훈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큰 시장이 나타났죠. 활기찬 시장 분위기는 LA의 파머스 마켓과는 사뭇 달랐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 전통 시장이에요. 소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작은 가게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떡볶이를 권했죠. 와, 이렇게 매콤달콤한 맛이 중독적이네요. 린다가 감탄했어요. 마이클도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순대, 호떡, 파전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을 계속 맛보게 됐어요. 특히 파전은 비 오는 날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자 소피는 그들을 라면이 가득한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이게 뭐예요? 린다가 물었어요. 무인 라면 편의점이에요. 원하는 라면을 골라서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라면이 3분 만에 완성돼요. 버튼 하나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 라면이 완성되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죠. 미국에 있었다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거야.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저녁에는 소피와 지훈이 그들을 한국식 고깃집으로 데려갔어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진동했죠. 어머님, 이건 한국의 삼겹살입니다. 상추도 좋지만 깻잎에 싸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깻잎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특히 마이클은 완전히 빠져든 듯 했죠. 내일도 또 와도 될까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더 맛있는 데가 많습니다. 내일은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새로운 맛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울 것 같다는 걸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도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답니다.
다음날 아침 소피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찜질방 가볼래요?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에요. 찜질방? 그게 뭐예요? 린다가 궁금해했어요. 커다란 목욕탕이 휴식 공간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직접 가보면 알 거예요. 소피는 자연스럽게 말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호기심이 솟구쳤어요. 여보, 당신도 같이 갈래요? 린다가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찜질방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남녀로 나뉜 공간에서 마이클은 지훈과 함께, 린다는 소피와 함께 들어갔죠. 처음엔 모두가 옷을 벗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건 때밀이 수건이에요. 한번 해볼래요? 소피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하니 피부가 놀랍도록 부드러워졌어요. 온천수에 몸을 담그자 그동안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마이클과 지훈이 이미 찜질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죠. 린다,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 마이클이 흥분했어요.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다양한 온도의 방들이 있었죠. 어머님, 처음이시니 황토방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의 안내에 따라 황토방에 들어가 보니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소피, 이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린다가 물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 문화에서 발전한 거래요. 신기하죠? 소피가 대답했어요. 한참을 누워있다가 나오니 소피가 시원한 삶은 계란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먹어보세요. 찜질방 필수 메뉴예요. 시원한 시에를 마시니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마이클은 어느새 소나무 방에서 꾸벅꾸벅 조는 중이었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아버님, 너무 오래 계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이제 나와서 휴식하세요. 휴식 공간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드라마를 보던 아주머니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소피가 통역해주며 대화를 이어갔죠. 아주머니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한국에 잘 오셨어요. 이제 자주 오세요. 찜질방이 제일 편한 곳이에요. 그날 저녁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어요. 린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이런 곳이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찜질방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이었어요. 거기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여유와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보, 우리도 이제 매주 와볼까요? 마이클이 환하게 웃었어요. 니스에서의 일상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죠. 이제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기다려졌답니다. 해운대 바다를 처음 본 건 흐린 날이었어요. 소피가 비가 오기 전에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며 서둘러 데리고 나왔죠. 아침 일찍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발밑으로 느껴지는 목재 데크는 니스에서 걷던 산책로와는 전혀 달랐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고 마이클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린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어요. 니스에서 보던 바다가 생각나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의 바다는 아픔보다는 위로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해운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소피가 가리킨 곳에는 반듯하게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있었죠. 마치 바다를 품에 안은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서 있었어요. 소피, 여기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린다가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소피가 대답했죠. 지훈이 잠시 전화통화를 하더니 그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니스에서 살던 집만큼 크진 않지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찾고 있었죠. 정말요? 어디예요? 린다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시장도 바로 앞이에요.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소피가 준비해온 우산을 펼쳤어요. 이제 진짜 부산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비를 맞으며 바다를 보고 있자니 니스에서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마이클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까요?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강인한 척하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여기서는 될 것 같아. 마이클이 말했어요. 소피가 아빠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아빠, 울지 마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산 아래 바라보는 바다는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시애틀에서 보았던 우중충한 하늘이 떠올랐죠. 그때의 막막함과 달리 지금은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제 들어가시죠. 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할 게 있어요. 지훈의 말에 발걸음을 돌렸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이클이 린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함께였잖아요. 해운대 시장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이 거리가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죠. 한 달이 지나고 그들은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니스의 넓은 집에 비하면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그 어떤 집보다 값진 선물이었죠. 엄마,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소피가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처음엔 매일 들여다보던 딸이 이제는 주말에만 온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그만큼 그들이 적응했다는 뜻이니까요. 응, 이제 시장도 혼자 다닐 수 있어. 린다는 활짝 웃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죠. 특히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는 린다가 올 때마다 맛있는 걸 하나씩 더 챙겨주셨어요. 이모님, 오늘은 멸치 좀 주세요. 서툰 한국말이지만 이렇게라도 말해보는 게 즐거웠어요. 니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마이클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공원 체조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린다, 여기 노인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매일 아침 이렇게 활기차게 운동하시는 걸 보면 나도 힘이 나요.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구경하는 게 취미가 됐죠. 니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보, 이제 길 잃을 걱정도 없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마이클이 말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신기했어요.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까지 버튼 몇 번이면 끝나는 게 마치 마법 같았죠. 아빠, 이제 배달앱 사용하는 거 완전 익숙해졌네요.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도움 없이도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마이클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 깜짝 제안을 했어요. 린다, 우리도 한국말 배워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 주셨죠. 어느 날 저녁 소피와 지훈이 그들을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이제는 이곳이 가장 편한 휴식 공간이 됐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니까요. 소피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따뜻한 황토방에 누워있으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니스에서의 산불, 시애틀에서의 힘든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아프지만은 않았어요. 소피, 우리가 잘 선택한 거 맞지? 린다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엄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너무 기뻐요. 소피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찜질방 휴게실에서 시원한 시애를 마시며 마이클이 말했어요. 린다, 이제 여기가 정말 우리 집 같아요.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밤바다가 반짝였죠. 니스의 바다는 이제 먼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대신 이곳에서의 새로운 추억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여보, 맞아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시간은 흘러 그들의 한국 생활도 어느새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죠. 마이클은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아파트 단지 인근 노인 복지관에서 영어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젊은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는 또 다른 의미의 보람을 느꼈어요. 여보, 내가 선생님이 된 줄 알아요? 마이클은 린다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평생 엔지니어로 일했던 그에게 가르치는 일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죠. 린다 역시 변화했어요.
요가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도 부쩍 늘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주말이면 소피와 지훈이 자주 찾아왔어요. 손주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죠. 한국의 육아 문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시스템에 감탄하곤 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편하게 육아할 수 있었을까? 마이클은 종종 생각했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 놀랐죠. 정기 건강검진, 저렴한 의료비, 첨단 의료기기. 모든 것이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여보, 우린 아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린다가 말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죠. 니스에서 불타버린 집, 시애틀에서의 힘든 시간들.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던 대화들이 이제는 어렵지 않게 이해됐죠. 특히 K-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웠어요. 야, 이 드라마 진짜 재미있어. 마이클이 어느 날 소피에게 말했어요. 소피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들의 인스타그램에는 한국에서의 일상이 가득했어요. 맛집 탐방, 지하철 여행, 시장 구경. 미국의 친구들은 그들의 새로운 삶에 놀라워했죠. 우리가 선택한 건 정말 최고의 결정이었어. 마이클이 말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은퇴 후 일자리를 찾아보셨어요. 시니어 관광 가이드는 어떠세요? 그들의 영어 실력과 해외 경험은 분명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일.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았죠. 우리 또 새로운 시작을 하나? 린다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요, 여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해운대의 저녁,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니스의 불타버린 집, 시애틀의 좁은 아파트는 이제 먼 기억. 이곳 한국은 그들의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1년이 지나고 린다와 마이클의 한국 생활은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일상은 활기로 가득 찼어요. 마이클은 영어자원봉사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를 접목한 독특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여보, 오늘 제가 만든 김치 퀴시를 한번 드셔보세요.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요리한 음식을 내밀었어요. 린다는 웃으며 맛을 보았죠. 세계 최초의 프랑스와 한국의 퓨전 요리네요. 소피와 지훈이 곧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출산 및 육아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산후조리원, 육아지원 제도, 그리고 가족 중심의 문화에 감동받았어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원 시스템이에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어요. 첨단 의료시설과 저렴한 의료비용에 그들은 놀라워했죠. 특히 마이클의 당뇨와 린다의 관절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은퇴 후 관광 가이드 일을 시작한 그들은 또 다른 재미를 느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한국에 왔을까? 린다가 때때로 말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는 늦지 않았어. 우리는 지금 가장 행복해. 그들의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에서의 일상이 가득했어요. K-팝 콘서트, 전통시장 투어, 템플스테이, 산사순례까지. 나이를 잊은 듯한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주말이면 소피와 지훈의 집에 모여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의 육아 문화 속에서 그들은 조부모의 진정한 기쁨을 느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린다가 말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니스의 불타버린 집, 시애틀의 좁은 아파트는 이제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죠. 한국은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 되어갔어요. 해운대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가장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잘했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린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어요.
이제 부산의 바다와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